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액면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련된 낱말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잔액이라는 낱말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근데 왜 잔액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액이라는 글자에 대한 의미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액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 중에 액자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편액이다, 또 헌액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는 많이 쓰는 것 중에 금액이다, 액수다, 액면이다, 총액이다, 잔액이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액과 관련된 낱말들이 있는데, 왜 이마를 뜻하는 액이 돈을 헤아리는 그러한 낱말 속에 들어가서 금액을 나타내게 될까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왜 이러한 의미까지 발전이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면이란 대표적인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은 이마액이다, 그렇죠? 손객, 머리, 혈이다. 네. 머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마는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손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손이라는 것은 좀 딱딱하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이다. 또는 넓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이 이마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면은 이제 얼굴이다, 그렇죠? 눈과 얼굴 전체를 묘사한 그런 글자다. 이것은 자기 부수, 제부수 글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액면이다. 일단 국어사전의 액면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액의 겉의 면이다, 겉면이다, 그렇죠? 이마라는 것도 어떤 얼굴의 표면으로 볼 수 있다. 면 자체도 낯이다, 겉을 얘기한다. 또는 화폐나 유가증권 따위의 앞의 면이다, 그렇죠? 어쨌든 앞면과 뒷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의 면이 얼굴에 해당하는 면이다, 앞면이다. 또는 화폐나 유가증권 따위 이 표면, 앞면에 적힌 가격, 그렇죠? 숫자, 금액, 그렇게 되겠죠? 그것까지 같이 액면이라고 한다. 액면이라 하면 표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표면에 적힌 어떤 가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쓰기로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된 사실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액면이라는 것은 앞면을 얘기한다. 앞면을 얘기함으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겉으로 드러난 것, 그렇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럴 때는 액면이라고 얘기한다. 예문을 보면 그 사람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 사람 말의 표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겉의 면,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속에 딴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액면이라는 말을 두루 쓰인다. 그렇죠? 상당히 폭넓게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마액이라는 걸 제가 우리 사전에서 찾으니, 첫째 이마, 앞머리라는 뜻이 있다. 둘째, 머리수를 뜻한다. 셋째, 현판을 뜻한다. 넷째, 수량이다. 다섯째, 일정한 액수, 여섯째, 한도. 이렇게 일단 제가 가진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왜 이마를 뜻하는 글자가 일정한 액수를, 금액을 뜻하는 그러한 낱말에 쓰일까, 그런 뜻으로 쓰일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것이 원래 뜻은 이마이기 때문에 뭔가 나중 후대에 와서 파생된 의미로 이제 쓰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 6개의 뜻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기본 뜻은 이마다, 그렇죠? 이마를 뜻한다. 이마를 뜻함으로 현판이라는 것은 건물을 비교해 볼 때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이마 부분에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마에게는 현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마라는 것은 어떤 머리수를 헤아린다. 우리가 어떤 모습, 사람을 셀 때 머리를 기준으로, 그렇죠? 사람 머리 숫자다, 이런 얘기 하듯이 이 이마라는 것은 머리에 또 나타내는 대표적인 뜻이다. 그래서 이마는 머리수와 해당이 된다. 머리수라는 것은 수효와
수량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결국 수요나 수량에서 사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한 액수, 돈의 액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도 이런 의미로 의미가 파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하면 왜 이마가 돈을 뜻하는 일정한 액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의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지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6가지의 어떤 기본 뜻이 나왔는데 그거 관련된 낱말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머리의 이 부분이다. 점액이다. 점을 찍는다. 이마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이마의 흉터가, 상처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용문점액.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등용문 할 때, 용이 어떤 특정한 계곡을 통과해야만 이제 용이 돼서 성취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마에 상처를 입는다. 그런 의미가 용문점액이다. 이것은 어떤, 예전 같으면 과거 같은 큰 시험에 이렇게 실패한 것,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점액이라 한다. 이때는 이마를 뜻한다. 그렇죠? 액등이라는 게 있다. 액등. 네. 예를 들어서, 광부가 탄광내에서 막장 속에서 일을 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등을 답니다. 그것이 이마등이다. 액등이다. 또는 밤에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등을 단다. 이마에 단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머리 숫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마이므로 숫자다. 머리수. 액내. 이러면 어떤 한 집안. 이것이 이제 한 집안의 사람들의 어떤 한 동아리의 숫자다. 네. 한 동아리 밖에, 또 한 집안 밖에를 액외를 하고, 한 집안 내를 액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다. 이것이 굳이 액이 머리수에 들어간지는 제가 판단해 본 것인데,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판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쓴다. 그렇죠? 현판은 편액이다. 네, 편액. 사액이다. 임금이 직접 내려준 것이 이제 사가 이제 준다는 뜻이 되죠. 그것을 사액이라 한다. 또 액자다. 이 편액에 쓴 글자다. 편액에 주로 큰 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액자다. 여기 액자는 우리가 사진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이 액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이제 수효라는 뜻이 있다. 그렇죠? 군액이다. 병액이다. 이것도 요즘 잘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병사의 숫자다. 군인의 숫자다. 군사의 숫자다. 그런 의미로 사진에 실려있는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일정한 액수를 얘기한다. 액수. 네, 주로 이제, 금액이다. 그렇죠? 금액. 금액이다. 금액, 액수. 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한다. 그렇죠? 돈이 얼마다라는 거 얘기할 때 금액이라고 쓴다. 그리고 그 돈의 액의 수를 얘기한다. 그렇죠? 얼마냐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액수다. 이때 액이라는 것은 금액의 액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낱말로 이제 금액이다. 그래서 액이 나오면 전부 돈과 관련된 크기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액수를 하면 돈의 숫자를 얘기한다. 네. 또는 액면이다. 또는 액면 가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액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돈의 액수가 쓰여 있는 면이다. 네. 금액이 쓰여 있는 면이 액면이다. 네. 우리가 유가증권 같은 거 보면 이제 금액이 쓰여져 있는 그 글자가 있다. 그것이 액면이다. 또 그 금액 숫자이면서도 그것이 쓰여져 있는 면이다. 그렇죠? 면의 가격이 그것이 이제 얼마가 적혀 있느냐 할 때 액면 가격이다. 총액은 총 금액을 얘기한다. 잔액은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한다. 그렇죠? 정액은 정해진 금액이다. 가액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다. 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왜 액에 돈을 뜻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자. 네. 근데 실제로는 일정한 금액의 일정한 액수를 이미 전제로 해서 낱말은 이제 만들어 쓴다.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앞에서 내려온 어떤 추리라고 할까요? 유추한 그런 결과로 일단 생각하면 좀 편하게 이 낱말을 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한도라는 의미도 있는데, 제가 쭉 낱말을 보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낱말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중일 글자를 보면 액면이라는 낱말 자체를 보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죠? 신자체가 별도로 없고, 간체자는 액자에 서 있어서 이렇게 머리 혈자의 아랫부분이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액면이란 것,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왜 잔액이라고 하느냐, 이 액자에 대해서 궁금해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액은 금액을 뜻한다라는 것, 그리고 왜 그것이 금액을 뜻하게 되느냐라는 것에 제 나름대로의 유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